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감이 좀 짙은 시장입니다. 네. 뭔가가 좀 오를 수 있는 이런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방향성 없이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 이어졌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네. 가고 있는 종목은 또 가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구세주가 나와 주셨습니다. 요즘에 정말 엄청난 상승 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도 제시해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주셨던 네. 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들의 수익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어떻게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조금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너스 종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너스 종목 필요 없이 오늘 히든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네. 속도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감을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조금 더 쫄라보도록 네. 하고요. 자, 어찌됐든 속도감 있게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네.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럭키걸 럭키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 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상승에 불을 킬 수 있는 우리의 시그니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디 쪽에서 또 해시태그를 가지고 왔을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바이오 쪽 준비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바이오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고점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뭐 지금 눈치 보기 장세에서 그나마 신경을 안 쓰는 게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뭔가에 특히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가장 견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대비를 해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넘어서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하기도 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참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도 이러한 또 힘을 내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학회 일정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특히나 이 금리 인하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있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되고 있죠. 네. 해외 쪽에서는 엠폭스 등의 전염병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서 CDMO의 엄청난 성장세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호재들에 맞물려서 제약바이오의 강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 생물보안법 우리가 네. 지금 이제 9월에 미국에서 하원 지금 네. 이제 표결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왕고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네임이 참 좋아요. 대왕고래 네. 뭔가 진짜 크잖아요. 일단은 맞습니다.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대왕고래 관련주로 일정 때문에 제가 몇 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과거에 좀 말씀드렸던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도 좋은 시세를 내줬고 근데 한선 엔지니어링 말고 이제 좀 시총이 있는 것 중에서 일정을 앞두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단기 스윙 공략주로 들고 왔습니다. 네,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또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네, 또 이제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정부가 이제 가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한선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코오롱 글로벌 우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확실하게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몇몇 종목들에 또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해외 투자 은행들을 비롯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관사 선정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또 이벤트들을 벗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죠. 자, 오늘의 증시 눈치만 보는 시장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좀 눈치만 그만 보고 오를지 내릴지 좀 정확하게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의 증시는 가을입니다. 가을. 네. 이 더운 날에 이게 네. 또 가을이 오겠구나 싶네요. 아주 예쁘게 또 그러니까요. 바뀌었는데 자, 일단 왜 가을인지 그리고 이 눈치만 보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지 지금 주식의 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조금 쉬어간 상황입니다. 혼조로 마감한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오늘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눈치 보기의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제장 2,700선을 내준 이후로 오늘도 좀 약보합권 또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오늘은 아쉽네요. 적극적으로 매수 주체가 좀 약간 부재한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 쪽에서 이제 이 선물 쪽으로 8거래일 연속 그래도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세지만 알테오젠을 필두로 그나마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현재 지금 연준에서 9월에 빚컷 가능성이 약간 후퇴했잖아요. 달러라든지 금리도 모두 이전 흐름을 좀 되돌리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중동 긴장에 국제유가도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이었다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눈치 보기 장세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명확하게 방향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벗삼아서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어디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지 김동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눈치만 보는 증시예요. 네, 자, 진짜로. 아무래도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에 반도체 네. 좀 방향성도 이제 나올 수 있을지 당장 28일에 이제 저희가 네. 내일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또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준다면 네. 우리 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힘을 좀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희망 가득한 인사 네. 먼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뭐 지표 눈치, 실적 눈치.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부담감은 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V자 반등하고 나서 하필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있죠. 그래서 반영이 될 텐데 그래도 코스피는 여기 개파락해서 떨어진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고점을 쓰고 있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어디로 갈지, 엔비디아 방향성을 따라서 갈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다행히 코스닥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막 마지막에 들어와주면서 밑꼬리 달고 올려주긴 했는데 일단은 다 추세 저항에 맞아 있는 자리라서 내일도 뭐 이런 개별 종목 장세일 가능성이 높고 눈치가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냐면 전분기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전전분기는 409% 상승, 전분기는 42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00이라는 이 수치를 과연
영업이익률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넘길 수가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데 사실 넘기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409가 나왔을 때도 다음번에 실망을 할 수 있었는데 420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 랠리를 펼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고 눈치 보기 장세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액이 28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300조 정도만 아니 300달러만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정도만 나와도 이제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왕이 어떤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AI 수익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힌트를 주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힌트를 줬지만 지금 차익 매물을 딛고 반등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혹시나 엔비디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 먼저 덜어내시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편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또 볼만한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빨리 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이 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 생방송 공략지 말고 아까 네. 얘기 또 드렸는데 네. 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대표님? 요새 이제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네. 진짜 주기 싫은가 보다. 아니, 네. 장이 너무 이게 변동성이 이게 당장 내일 달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있으면 분명히 단기 네. 전략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좀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종목 네.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보시고 뭐 알겠습니다. 당장 달라는 거 아니니까요. 눈에 분명 보이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 하나 더 저희가 네.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거지로 이렇게 종목을 받아냅니다.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그 맛에 또 이제 주식의 봄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생방송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제가 일단 수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생방송 중에 전략을 제시해 주셨던 수익률 현황입니다. 일단 뷰노 같은 경우에 일단 8월 22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청산을 하셨습니다. 39,350원에 무려 17%가 넘는 상승. 한선 엔지니어링 요즘 시장에서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같이 눈치 보기 장세에서도 빨간불을 켜줬는데 이 종목도 8월 20일에 15%의 상승, SK하이닉스 16일에 8%의 상승,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5,400원에 진입해서 5,700원에 5% 한 번 끊었고요. 4,100원에 진입해서 5,800원에 41%까지 또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당일 수익으로 8%, SG 재건 관련주죠. 이 종목도 24%의 상승, 한중 NCS 같은 경우도 1거래일만 24%, HT 현대건설기계 당일 7%, SY스틸텍 재건 관련주로 1거래일 만에 30%, 진성 TC 같은 경우에도 당일로 4%,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21%권의 상승을 가져가시면서 생방송 도중에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타점 우리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 다 알려주셨죠. 게다가 생방송 도중에도 다 이러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더욱더 투자 인사이트라든지 투자의 정확한 전략 역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종목에 관련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방송 도중에 모든 전략을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더욱더 장중의 판단과 거기에 관련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는 우리 또 김동희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생방송에서만 무려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저희가 이번 주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1 전략 잊지 마시고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35분 남았고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현 시장에서 그래도 파이팅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저희가 모두 다 사로잡아서 다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시황까지 저희가 봤는데 수익 네. 자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승을 바라보았던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요, 대표님. 네. 일단 뷰노라는 종목 8월 6일에 생방송 공략주 아니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17%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어떤 상승 가치를 보셨을까요? 일단은 뷰노 같은 종목은 항상 제가 말하는 추세 전환이 여기서 됐어요. 여기서 되고, 근데 의료 AI 관련주가 많죠. 뭐 대표적으로 루닛, 그다음에 뷰노, 딥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은 게 뷰노입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루닛 같은 경우도 추세를 뚫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추세 저항에 맞아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뷰노만 유일하게 추세 저항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죠. 올라오고 있는 자리라서 가장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는데 보통 바이오 쪽이나 이런 의료 AI 이런 관련주들은 꼬리를 단 자리에서부터 바이오가 보통 장중에 부러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빠진 자리긴 해요.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빠져 있어서 충분히 이 종목도 더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블랙 먼데이임에도 불구하고 블랙 먼데이가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저점이 어때요? 전 저점을 안 깼죠. 6월 24일 저점. 그러면 6월 24일 저점을 안 깰 정도로 이 종목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 누군가 받아주는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시그널을 눈치를 챘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이 되는 곳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증거금리 100%짜리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별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기는 하지만 신용이 써지는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하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고 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앞에 매물대가 있어요. 앞에 한 41,050원, 뭐 42,0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데 그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금리 인하 수혜주기도 하고 미국 대선, 민주당 쪽 메디케어 관련 주기도 하니까 더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한선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한 적이 있어요. 수익 실현을 여기 이제 상승을 여기서 했는데 근데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즘에 오늘 딥페이크 뭐 AI 관련주들, 맞아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주들 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예산 내년에 뭐 24조 정도를 한다라는 뉴스를 달고 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밀어주는 관련주들은 좀 잘 올라가는데 오늘 제가 대한고래 관련주들도 단기 스윙으로 들고 왔죠. 근데 충분히 일정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중소형주다 보니까 움직임은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들이 좀 더 매매하기 편한 거는 이제 대왕거래 관련주 중에 관심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여기서 비중을 한번 줄여드렸거든요. 보통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비중을 뭐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진입할 때도 3번 정도의 진입을 했고 여기서 비중을 한번 줄여드렸어요. 근데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와중인데 왜냐면 엔비디아 시작 발표가 난 다음에 분명히 방향성에 대해서 나올 거니까 발표가 나서 올라가면 좋은 거고 발표가 안 나서 내려오면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 추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AI가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말도 많은데 그리고 뭐 최근에 인터넷 혁명 최근이 아니죠. 과거의 인터넷 혁명과 뭐 모바일 혁명은 애플이 주도를 했고 인터넷 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것들 빅테크 업체들이 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제 사이클이죠.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뭐 빅테크라고 하는 M7이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안 한 기업이 없어요. 근데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는 뭐 페이스북에선 많이 투자를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에서 이 정도의 자금을 투자를 안 했거든요. NFT도 이 정도로 투자를 안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 버린 테마들도 있지만 이 정도로 캐펙스 투자, 시설 투자를 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있었던 거라고 하면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
그래서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애플이 한 10년 정도 굉장히 호령을 했었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저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비중 추가의 의견을 드리는 게 엔비디아가 단기 조정을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지만 구글 CEO도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고 지금은 과대 투자를 해놓고 안 밀리는 게 더 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 투자는 더 꾸준히 될 수 있다. 뭐 수익성은 이렇게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없을 경우에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니 같은 것도 사실 처음에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리모컨 없어도 편안하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뭐 어떤 사물에다 말했을 때 뭐 냉장고를 에어컨을 다 조정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킬링 컨텐츠나 이런 건 아니죠. 수익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혁명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냈지만 충분히 다시 떨어졌을 때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승을 한 다음에 상승한 만큼을 잘 챙겼는데 네. 잘 챙기고 나서 또 강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면 다시 한번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 트렌드들이 제가 여기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말고 개인적으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무너져요. 많이 무너지면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트렌드이다 보니까 나노엔텍이 지금 단기 저항이 이 추세 저항이 걸려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SG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좀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은 타점은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전장에서 돌려가지고 그래도 한 7% 정도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 자리 밑에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선이 이제 주가에 상승했었을 땐 벌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모여드는 구조인데 모여드는 구조가 또 여기 맞는 자리가 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여기 딱 저번에 강했던 자리를 맞아주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9월에 또 어떤 종목들이 사실 어떤 종목군들이 증시를 주도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군에 내가 포착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지 내 계좌의 수익률과 직결될 수 있는 사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장주를 노려도 이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주체가 확실하게 좀 붙어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모든 게 다 생방송 중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명확한 진입가라든지 청산가 당연히 주셨고요. 얼만큼 더 추가적인 상승이 바라볼 수 있는지는 당연히 팍스통신망의 입장에 주시는 모든 분들은 알아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실력 좋은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우리가 일단 선물 3가지 준비하셨죠. 자, 플러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장중에 저희가 이번 주 내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말 아니고 확실하게 이 종목이 좀 크게 가겠구나. 강한 매수세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25분 남짓 남았으니까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생방송 도중에 받아갈 수 있는 모든 선물과 그리고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 받아갈 수 있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꼭 포착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쪽에서 시가 베팅 쪽 가지고 오셔서 이 제약바이오 쪽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7월부터 사실 코스닥 쪽에서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제 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추세 자체가 하락에 나올 때 바이오 쪽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상승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존 8월 5일 기억하시죠? 네, 그 맞습니다. 8월 5일의 지수
폭락존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핵심주들을 또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었고요. 네. 지금 다른 업종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복원력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개 종목들 중에 무려 7개가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하반기에 주도주를 좀 이끌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시총이 낮은 종목들보다는 약간 조 단위의 큰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 단위의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맞고 왜냐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중소형 주들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 정도, 60% 정도가 데이 트레이딩 단기 전략으로 지금 개인들이 뭐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사줄 수 있는 좀 큰 시총의 바이오 주들과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유는 재료가 개화가 됐는데 주가가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을 정할지 보고 있었는데 좀 위쪽으로 정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내년에 뭐 AI, 바이오, 양자 쪽도 꽤나 요즘에 시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AI 쪽도 오르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오늘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9월에 빅컷 가능성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9월달 금리 인하는 6월달부터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는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근데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건설주들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바이오도 지금 반영을 받고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사실 차익 실현 하실 분들은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차트가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 이전이나 뭐 FDA 승인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바이오 쪽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선택폭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신고가와 고점에서 머무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사실 주가의 흐름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블랙 먼데이에 강하게 빠졌지만 복원력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제외하고 지금 상승 추세에 맞춰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이 더 작용을 할 거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진짜 100만 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CDMO 그다음에 미국 생물보안법이 9월 달에 또 투표도 하는 부분이 있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 CDMO 쪽은 수혜를 입고 무조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5%밖에 안 남았어요. 5%밖에 안 남았고 보통은 이런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가면은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 돌파를 해주려는 척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돌파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좀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고점에서 머무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추세가 완전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에서 CDMO 수혜, 그 다음에 시총이 높기 때문에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별로 접근을 안 하시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단봉, 그러니까 짧은 봉이죠. 뭐 하루에 1%든지 0.5%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완전 신고가 부근에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섹터 자체가 너무 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ST팜도 CDMO, 바이넥스도 CDMO 관련주로 최근에 52주 신고가 부근은 다 넘겨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바이오 쪽이 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로노에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하고 또 10월 달인가? 10월 달쯤에 중국에서 또 어떤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쪽 일정이. 그래서 10월 달 전까지 이 종목을 봐도 된다라고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블랙 먼데이에 떨어진 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이 종목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가 베팅 테마로 들고 온 거 관심 종목은
굉장히 하기 좋아요. 굉장히 아주 좋다. 네. 자,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 올 9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하원 표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CDMO 기업이 사실 이제 같은 이제 기술적 역량 그리고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호시탐탐 약간 노리고 있는 그런 또 실력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아닐까. 다만 시총이 낮은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노려보는 게 사실상 수익률 우리가 기존 대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찌됐든 소부장 관련해서의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그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저희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당장 들어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접근하기 쉽지가 않은 게 완전 신고가 영역에 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가 남아있고 더 렉나자 단독 요법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는데 존슨이 힌트를 좀 줬던 게 앞에서 6월 달에 암학회에서 좀 힌트를 줬던 게 렉나자 단독도 효능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지금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생존 기간이든지 뭐 이런 이제 효과적인 부분에서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좋은 쪽으로 말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FDA 승인 이후로 타 국가 품목 승인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매출에 대해 로열티를 더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자리는 고점도 아니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역사적인 이 상장하고 나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거든요.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이 최근에 장대 양봉 나온 날인데 그래서 이런 거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으면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가질 않았어요. 일단 그런 이유를 살펴보자고 하면 요즘에는 실적이 있는 그 다음에 일정이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잘 가는데 이 종목이 어때요? 실적 증가는 꾸준히 되고 있어요. 꾸준히 되고 있는 게 이게 FDA 렉나자 승인에 대해서는 반영이 전혀 안 된 예상치거든요. 전혀 안 된 예상치인데 지금 이 기본적으로도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예상치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종목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린 이 종목은 HLB라는 종목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조에서 10조 정도 후반대가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FDA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9월 달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뭐 요즘 국내 증시가 논리가 통하진 않지만 좀 비교했었을 때 충분히 이 11조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는 원래 실적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그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렉나자로 인해서 지금 로열티랑 뭐 이런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폐암 시장이 작년에 한 7조 7천억이어서 7조 7천억. 근데 여기서 이 존슨앤존슨과 이 관심 기업이 같이 들어갔었을 때 절반만 뛰어온다라고 해도 뭐 3조 뭐 한 7천억 정도라고 뛰어온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3,700억 정도. 3,700억 정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다른 나라 임상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대입을 해봤었을 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5천억대 중반 정도 나와요.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44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8조 9천억. 그러니까 거의 9조, 약 9조거든요. 이제 HLB, 뭐 셀트리온을 비교해 봤었을 때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정도로 늘어났었을 때 근데 여기서 오스코텍한테 뗄 거를 떼줘야 돼요. 뗄 거를 떼준다라고 해도 적어도 지금 당기순이익이 5천억인 이 기업이 44조면 뗄 거 떼주고 한 뭐 2천억 정도 그러면 지금 앞에서 예상치가 1,000억 정도 찍혀 있는데 뭐 여기서 2천억 정도까지 더 찍히면 뭐 3천억대 중반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적어도 30조나 20조 후반까지는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이 9조예요. 9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이라도 사실 여기서 저는
거의 뭐 상한가 갈 줄 알았어요. 안 갔는데 떨어지고 나서부터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종목 너무 좋은데, 그리고 FDA 승인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항암제 승인인데 항암제. 그래서 이 종목이 힘이 빠지나 안 빠지나를 보고 있었는데, 안 빠지는 거 보고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조금 비중을 잘 조절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려왔을 때 또 사면 되거든요. 또 사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조금 샀는데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 수익을 내면 되는 거라서 이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재 너무 좀 앞으로 늘어날 거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서 터진 이 거래량이, 장대 양봉에 터진 거래량이 역사적인 가장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힘이 죽기 마련이에요. 힘이 죽기 마련인데 오늘도 어땠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플러스로 돌려서 끝내놨거든요. 플러스로 돌려서 끝내놨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5일선을 닿진 않지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올라갈 때 차트 모양 보시면 단봉이지만 짧게 자꾸 올려줘요. 올려주다 보면 또 어느새 올라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또 좋은 쪽으로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럴 때가 차익 실현 자리고 슈팅 나오면서 터는 자리지, 지금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랭라자 하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에 거래 대금은 진짜 최대로 돌렸네요. 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하셨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게 지금 다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뭐 랭라자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우리 전문가님의 입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8월 달에는 사실 뭐 코로나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뭐 엠폭스 테마 시총 2천억 원이 좀 안 되는 이런 이하의 바이오 테마주들도 사실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시총이 낮은 그러한 종목들 말고 약간의 조단위 쪽에 무거운 종목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FDA의 승인이 좀 우리가 기다린다든지 기술력이 좀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선택받은 종목들로 들어가서 크게 좀 상승을 좀 가져가 보자. 가치 있는 그러한 또 계좌를 눈여겨볼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종목으로 선사해 주셨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매수가 못 받고 목표가 못 받다, 종목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요, 왜 이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명확한 전략 다시 한번 챙겨 드릴 거고요. 시가에 베팅을 했으면 그래서 장 중에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를 또 다시금 우리가 변경해서 봐야 되는지 장 중에 대응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분까지 저희가 문 열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방송의 공략주를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제가 수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강한 상승이 시현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시가 베팅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뷰노, 뭐 한선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중소형주, 대형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타이밍 잘 맞게 아주 알차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해 주셨다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죠. 참 매수 신중하게 하시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분이니까요. 높은 목표가 설정까지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50분까지 방송 시간 12분 남았는데요. 이번 주에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저희가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 한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선물까지 놓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당장 내일 시가 베팅 해볼 수 있는 쪽 알아봤고요. 네. 단기 스윙 쪽으로는 이제 대왕고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네.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는 종목이 확실히 좀 가고 있는데 네. 이 어찌됐든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현 네.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네.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내년도 6월까지 일정이 있고, 그래서 보면 25년도 6월까지 일정이 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브리핑, 뭐 요즘에 화성밸브나
한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브리핑으로 인해서 펌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요즘 이슈가 없는 쪽은 완전 아예 수급도 없고 거래량이 안 붙거든요. 사실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오늘 갑자기 너무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와서 논리가 진짜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드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은 어쨌든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관련주들 역사적인 거래량과 52주 신고가는 기본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시 시장에서는 큰 재료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시죠. 성공시인데 지금은 기대감과 어쨌든 다른 근데 나라에서 시추를 하는 거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타임테이블이 25년도 6월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8월 달인데 12월 달에 실제로 이제 시추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차트를 봤었을 때 힘이 빠질만 한데 힘이 안 빠져요. 한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게 고점을 돌파를 못할 줄 알았어요. 여기 박스권을 그려줄 줄 알았어. 왜냐면 일정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힘이 추세를 올려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한산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GS 글로벌, 제가 이 종목은 종목 상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진짜 상담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 움직임 보면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눈 감고 있으면 올라간다. 눈 감고 있다 보니까 올라갔죠. 근데 신기한 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이게 테마주기도 한데 테마주인데 시총이 높은 것들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화성밸브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대장으로 그냥 돌파를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신고가에서 계속 잘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힘이 좀 많은데, 사실 이런 테마주들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편한데 스윙 하시기에는 조금 적합하시진 않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보면은 이 종목이 환율과 뭐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면서 낮아진 도입 단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업적으로도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있고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서 이것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호재가 둘 다 있다. 그리고 대왕거래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 바이오 쪽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차트를 설명을 잘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 음봉이었어요. 꼬리에 단 음봉. 근데 이거를 꾸준히 올려주면서 고가권을 한번 훑어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훑어줬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주면서 GS 글로벌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데, 보통 이런 대왕 거래 관련주들, 시총이 높은 것들 위주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안 보고 여기만 보면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항상 말씀드린 게, 눈 감고 계시면 그냥 올라간다. 그리고 뭐 비중이 많으시면 비중 추가하지 말고 적어도 눈 감고 계시면 올라가니까 기다려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 종목은 제가 팔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고점 썼던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넘겨줬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고점 썼던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주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고점 맞고 또 떨어지고, 뚫으려 그러면 맞고 떨어지고, 뚫으려 그러면 맞고 떨어지고, 아주 진짜 국내 증시는 이런 차트들이 정말 많은데, 심지어 지금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기간은 뭐 연기금 기준으로는 연기금은 6거래일 연속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에 맞추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나 뭐 앞으로 나올 뉴스들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종목은 헤드앤숄더는 아니에요. 헤드앤숄더는 아니라 고점 시그널은 여기 쌍봉 고점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충분히 들고 가셔서 앞으로 여기 쌍봉 고점 시그널까지 한번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진짜 강한 저항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올려놨고 시간 외에서도 좋게 좀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도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매수가 52,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66,000원까지 보자. 손절은 45,000원까지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뭐 대왕거래하면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실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대왕거래 관련해서는 내년까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확실히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이 또 확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네. 기대 잔뜩 해보면서 단기 스윙 종목으로는 왜 이 종목을 가져갔는지 다시 한번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요. 명확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 5분 남았는데요. 생방송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두 번째 선물 오픈해 드렸습니다. 뷰너,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진성 TC, 신성 ST까지 자, 현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늘 먼저 선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단기 스윙 그리고 시가 베팅 종목 알려드렸고요. 특히나 오늘의 히든 종목 분명히 눈여겨봐라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종목까지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5분 남았는데요. 저희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번 주에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 기회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기대해봐라. 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네. 봄 쪽도 바이오 쪽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일까요? 뭐 보시면 다 알 거예요. FDA 승인, 타 국가 품목 승인 기대감. 같은 종목 아닐까 하시는데 그래서 9월달 세계 폐암학회에서 저는 또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이 이 렉나자를 한 10년간 개발하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게 국내 폐암 환자들 렉나자 복용 후 병세 완화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국내에서는 보험을 적용 가능해서 굉장히 싸게 아니면 무료로 지금 아프신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기업도 좋아요. 좋은 기업이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 대비해가지고 291%밖에 안 올랐습니다. 차트로.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로나 때 뭐 코로나 관련주들 뭐 적자든 말든 그냥 테마만 타면 저점 대비 막 1000% 오르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 종목이 코로나 때 대비해서 291%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셀리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점 대비 800%가 오르고 이런 와중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FDA 항암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현재 자리에서도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도 약 한 8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적자 기업, 테마주들이 날뛸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차트만 보면. 왜냐면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에 비해서 얼마 안 올랐고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여요. 기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부분에 있지만 제가 아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오른 게 얼마 없는데 시가총액이 얘는 지금 500억, 1,400억 후반이에요. 1,400억 후반이고 그러면 이 종목이 따라가는 이제 우선 본주가 있는데 이 종목이 우선주다 보니까 본주가 있는데 본주 시가총액도 적어도 2배 정도 장기로 봤을 때는 오를 부분이 있고 이 우선주도 지금 워낙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걸렸지만 여러분 단기 과열 풀리고 날아가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이 종목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재료가 진짜 어마어마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출발을 안 한 이유가 개인들이 다 어마어마한 재료라고 느껴서 그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셨을 거고 거기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게끔 심약한 개미들을 떨구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떨구고 나서
뭐 한미 반도체도 고점 쓰고 갔죠. 이렇게 괜찮은 재료, 그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이 정도 영업이익이나 이 정도 매출액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가 2조에서 25조 정도 돼요. 근데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1,400억이고 본주는 지금 약 9조예요. 그럼 적어도 못해도 2배도 못 따라가도 1.5배만 따라가도 한 13조까지 보셔도 되는데 13조면 30% 이상 올라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속도감이 좀 더 빠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주라고 힌트를 줘버려가지고 네. 오늘 어찌됐든 뭐 랭라제 관련해서 다 두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을 오늘 각각 시가 베팅 종목 하나, 오늘의 봄 종목으로 두 개를 같이도 가지고 오셨으니까 꼭 우리가 이 종목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